제 이름은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인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정직한 노동의 땀과 여름의 무더위가 남부의 전통과 시간이 숨겨놓은 비밀과 뒤섞이는 도시입니다. 희망과 비극, 설명할 수 없는 것들과의 만남으로 얼룩진 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 장, 버밍엄의 뿌리 아버지 존 해리슨의 작은 목공소에서 나는 헌신과 노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일로 굳어진 손과 세월의 지혜를 반영하는 눈을 가진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가족은 믿음과 회복력, 그리고 언젠가는 운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에 의지했습니다. 내 형 데이비드는 가족의 자랑이었고 항상 우리의 작은 혈통의 탄생을 대표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긴급 수리부터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건강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계획은 지연되고 자원은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수고 끝에 아버지가 2002년에 은퇴하셨을 때 우리가 모아둔 돈은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이비드의 결혼식을 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웃음과 새로운 희망 속에서 축하 행사가 펼쳐졌을 때 저는 제 자신의 꿈을 따라야 하는 필요성과 기회가 많지 않은 삶의 가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2장, 새로운 지평을 향한 횡단 책임감의 무게와 더 큰 무언가가 나를 붙잡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향을 바꾸려면 버밍엄의 익숙한 보안을 떠나 새로운 지평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운명은 나를 활기차고 다각적인 도시인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태양이 밝게 빛나고 곳곳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애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 대도시의 빠른 속도와 색채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해변, 밤의 유흥, 문화적 다양성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내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어학연수에 참여했습니다. 항해 분야에 합류하고 보트 건조 스튜디오를 열겠다는 꿈을 가지고 말이죠. 화창한 오후, 영어 코스 중 하나에서 저는 아이비를 만났습니다. 고요한 아름다움, 검은 머리, 깊은 눈빛을 지닌 젊은 여성, 바다만큼 오래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우정은 더욱 강렬해졌고 마이애미에서의 우리의 나날은 바다에서의 만남, 주황색 일몰 하늘 아래에서의 긴 대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특징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태양나라의 사랑과 약속. 아이비는 나를 괴롭히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선한 공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말은 내 마음속에 모인 그림자를 잠시라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안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함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마침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아이러니를 지닌 삶은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감정과 계획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곧 부담이 될 책임감도 가져왔습니다. 웃음과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상상하면서 징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난 행복은 곧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4장, 파괴적인 밤. 비 오는 어느 날 아침, 텅 빈 마이애미의 거리, 빗소리와 먼 바다 소리가 뒤섞이던 그때 최악의 악몽이 현실화되다. 엄청난 화재가 우리의 작은 임대주택을 덮쳤고 우리가 짓기 시작한 집을 황폐한 장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람과 건물의 연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한 불길은 그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나는 불꽃의 광란의 노란 빛이 우리가 갖고 있던 몇 가지 소지품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던 아이비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미 불은 덮쳐버린 뒤였다. 뜨거운 열기와 숨이 막힐 듯한 연기가 그녀를 끌어내렸고 혼란 속에서 비극은 끝났다. 화재는 우리의 주소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비의 생명과 우리가 가족을 꾸리려는 꿈도 앗아갔습니다. 나는 사이렌과 비명, 그리고 날카로운 파괴의 냄새에 둘러싸인 진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공허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마치 나의 일부가 찢겨져 돌아올 수 없는 밤의 깊은 곳으로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5장, 뉴올리언스의 쓰라린 피난처. 황폐하고 방향을 잃은 나는 마이애미의 화창한 풍경에서 벗어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운명은 나를 프렌치 쿼터의 좁은 거리의 문화, 신비주의, 유령 이야기가 얽혀있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뉴올리언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도시의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 중 하나인 세인트루이스 제1묘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라는 특이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록 죽은 자와 함께 산다는 생각과 땅 아래에 있는 비밀이 언뜻 보기에는 당혹스러웠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나는 가을밤의 묘지에 도착했는데 그때 공기는 안개로 자욱했고 조약돌거리는 가로등의 노란 빛으로 빛났다. 시간이 새겨진 오래된 묘비에는 전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곳의 고요함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보다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장, 무덤과 미스터리 사이. 처음에는 묘지에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탈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무덤 사이를 걷고 무덤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치료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에게서 빼앗긴 평화를 회복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고요한 밤들에 뭔가 불안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첫날, 야간 순찰 중에 나는 마치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땅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속삭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깜박이는 조명은 불규칙하게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나에게 끊임없는 경계심을 일깨웠다. 어느 날 밤, 나는 회색 머리에 먼 표정을 짓고 공동묘지에서 수년 동안 일했던 크로포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곳의 비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고대 영혼인 밤의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곳에 있는 세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모든 소음과 모든 움직임을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제7장 말할 수 없는 것과의 만남. 어느 날 아침, 손에 손전등을 들고 평소와 같이 순회를 하던 중 나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묘지에서 방문객이 가장 적은 지역에 접근했을 때 울퉁불퉁한 나무들 사이로 머뭇거리며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인물은 키가 크고 어두운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감은 밤에 있는 작은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내 상상의 산물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지 분별하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가슴은 뛰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갓 준비한 무덤 앞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멈췄다. 묘비에는 후회와 어두운 비밀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풍화된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마치 죽은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판단하는 것처럼 불안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했고 마치 저쪽에서 온 추위가 그 구석까지 들이닥친 것처럼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인 불분명한 속삭임을 포착했고 몇 초 동안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공동묘지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갔고 크로포드 씨는 엄숙한 표정으로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경험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아마도 이미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내 라운드는 인간의 눈이 어둠밖에 볼 수 없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8장, 고뇌와 잊혀지지 않는 꿈의 밤. 그 후 몇 주는 공포와 불안의 밤으로 얼룩졌습니다. 조금씩 속삭임은 강렬해졌고 이미 아이비를 잃어 약해진 나의 상상력은 더욱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꿈에서 아이비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했던 달콤하고 활기찬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과 창백한 피부를 지닌 유령처럼 나타나 황폐한 분위기로 묘비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의 모습은 묘지에 사는 그림자의 모습과 뒤섞여 마치 그녀 역시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영원히 기억의 한 구석을 헤매는 저주를 받은 듯했다. 각각의 각성은 그날이 와도 공포가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햇빛의 첫 번째 광선이 뉴올리언스의 거리를 비췄을 때에도 평화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애도를 노래하는 듯한 먼 우울한 블루스 소리와 함께 괴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9장 광기의 심연으로의 하강날이 갈수록 나는 묘지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내 고통을 키우는 내면의 악마들과의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비를 잃은 슬픔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한 무력감이 나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밤은 길었고 나는 마치 감히 묻지도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 묘지 복도를 목적 없이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었던 외로움은 죽음과 내세의 본질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속삭이는 듯한 중얼거림과 함께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무덤 사이를 걷다가 느슨한 돌에 걸려 넘어져 차가운 땅에 엎드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언가를 땅속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바닥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은 나를 마비시켰고 뭔가 불길한 일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0장 수호자의 현현 내 고통의 절정은 유난히 추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보름달이 마치 감시하는 눈처럼 하늘에 떴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 한 무리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본 발현과는 달리 이 인물들은 시간과 그곳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고뇌를 표시하는 라틴어 비문이 새겨진 묘비의 고대 무덤을 돌면서 거의 의식적인 방식으로 조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먼 곳에서 합창하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이 함께 침울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져 절망감과 체념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나는 내 영혼을 꿰뚫는 듯한 강렬하게 빛나는 한 쌍의 눈 외에는 얼굴을 가린 검은 외투를 입은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인물은 말없이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기는 탁해졌고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은 참을 수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의 흔적은 영원히 나에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밤의 수호자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땅 밑에 묻혀있는 비밀을 감시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왠지 나는 초자연적인 힘이 비극적인 운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음모에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11장 새로운 공포의 눈을 뜨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묘지에서 목격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낮 동안에는 뉴올리언스 노선을 가로지르는 먼 기차의 소음과 조약돌 보도를 밟는 리드미컬한 발자국 소리가 황혼역 그림자 속에 끔찍한 무언가가 숨어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순간에 나는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리고 이전 새벽의 공포를 되살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 상태를 걱정하는 친구들은 모두 곧 극복할 트라우마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내 안에서는 현실의 장막 뒤에 뭔가 사악한 것이 숨어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한 번은 뉴올리언스에 있는 오래된 지역 신문의 본사를 방문하는 동안 마이애미 교외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에 대해 언급한 잊혀진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신비한 현상과 유령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작성된 이 기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충격적인 환상과 비명의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마치 운명이 나를 상호 연결된 사건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고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집단적 애도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12장 영들의 심판 몇 달이 지나면서 묘지에서의 경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아이비를 잃은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내면의 악마가 떠난 자들의 유령과 충돌하는 전쟁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프렌치 쿼터의 텅 빈 거리에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익숙한 인물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이비, 아니 오히려 그녀의 이미지였으나 유령의 유령으로 변했다. 한때 생기가 넘치던 그의 눈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존재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왜 나에게서 도망치나요? 감미롭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 인물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후회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깊은 추위가 내 영혼을 침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형태의 구원을 찾으려면 묘지의 유령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유령과도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13장, 대결과 수영 고통을 안겨준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나는 오래된 오컬트 서적과 도시의 역사 기록에서 답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뉴올리언스의 유명한 조세핀 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백 년 된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식과 전설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에는 어둠의 조약, 조상의 저주, 그리고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분리하는 장막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너무 얇아서 어떤 밤에는 두 왕국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서 조금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한 마이애미의 집이 고대 토착 땅에 지어졌으며 그곳에서 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신성한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힘의 전개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자 항상 침묵의 안내자였던 크로포드 씨가 나에게 다가와 확실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이클, 언젠가 빛이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어두운 비밀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아마도 당신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고대의 신비로 가득 찬 이 말은 나를 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추진력이었습니다. 파괴적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나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내 안에 숨어있는 공포에 맞서야 했습니다. 제14장, 구원의 여정 용기와 체념이 섞인 마음으로 나는 고대 사본에서 얻은 지침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도 없는 한밤중, 나는 묘지로 돌아와서 양초와 고대 부적, 라틴어로 된 문구를 들고 수호자들이 모이는 듯한 무덤을 찾았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자 나는 장막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변의 공기가 화를 내며 짙은 안개가 내 간청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과거와 현재가 감정과 기억의 소용돌이 속에 얽혀있는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비와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이야기의 한 장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결국에는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열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감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은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내가 직면한 공포가 단지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내면의 두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이 반영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5장, 어둠 속에서 삶의 재건. 그 의식 이후 나는 묘지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제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나를 겁주게 만들었던 유령과 중얼거림은 존재의 취약성과 과거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지 않게 놔두지 않고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뉴올리언스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블루스가 잃어버린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즈바를 방문할 때, 그리고 프렌치 쿼터를 산책할 때, 나는 죽음 속에서도 삶이 덧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우울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내 여정의 일부를 공유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몇몇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나처럼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느낀 사람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의 상처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나를 강화시키는 추억의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떠난 사람들의 기억을 기릴 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고집했던 삶을 기념했습니다. 제16장 과거의 메아리와 새벽의 약속. 오늘 나는 뉴올리언스의 활기 넘치는 거리를 걸으며 내 이야기가 고통, 사랑, 미스터리, 그리고 끊임없는 구원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진 패치워크처럼 느껴집니다. 구석구석, 애도하는 색소폰 소리 하나하나가 아이비, 마이애미 화재, 그리고 내 길을 안내했던 초자연적인 만남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록 상실감이 컸지만 나는 과거의 두려움과 그림자에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배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묘비와 묻혀진 이야기가 있는 묘지는 더 이상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합쳐지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나는 크로포드 씨의 말과 고대 사본이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비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은 또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존재의 틈새를 통해 빛이 스며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날의 약속. 때때로 나는 묘지에서 보내는 매일 밤이 시험, 즉 과거의 유령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운명이 부과한 시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밤에 수호지 않는 묻힌 비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에도 서식하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뉴올리언스의 거리 위로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의 첫 번째 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공포와 내가 겪은 손실은 결코 지울 수 없지만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내가 내쉬는 모든 숨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찬사이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삶은 항상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황혼의 그늘 아래서 들려오는 사랑, 비극, 설명할 수 없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어둠 속에서도 고통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빛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찾길 바랍니다.